여러분의 혹시 전 애인이 아직도 여러분의 은행 계좌를 훤히 들여다보고 있다면 어떠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이 비일비재 왕왕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건인지 함께 보시죠. 모든 은행원분들이 다 그러는 건 아니겠지만 이런 소수의 은행원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은행원이 계좌를 무단으로 조회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30대 은행원 A씨가 여자친구의 전 남자친구를 알아보기 위해서 계좌 기록과 거래 내역을 조회하는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이 정도면 뭐 거의 흥신소 수준입니다. 근데 은행원이니까 충분히 가능한 거죠. 금융자산의 규모, 카드 사용 내용 등등 150여 차례 무려 불법적으로 조회를 했다. 이 정도면 여자친구를 못 믿는 거 아닙니까? 못 믿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래서요. 또 다른 사건도 있습니다. 은행 지점장 B씨가 이혼 소송 준비 중인 동생을 위해서 재수 씨의 대출금과 계좌 내역까지 조회를 해봤다는 거예요. 재산 분할에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려다가 적발이 됐던 그런 사건인데 이게 백 팀장님, 강력계 팀장님 해보셔서 알았겠지만 강력팀에서도 이거 계좌 조회 좀 해달라고 하면 잘 안 해주잖아요, 은행에서. 뭐 잘 안 해주는 게 아니라 공문을 보내도 거절해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법적 절차를 구하냐면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발부받아서 그렇게 해서 이제 집행을 하거든요. 그러기 전에는 은행권에서 거절해버리면 그만입니다. 경찰도 그렇게 힘들죠. 그렇죠. 이제 업무적인 부분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또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금융실명 및 업무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야만이 확인이 될 수 있고, 그것도 최소한의 범위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의 계좌를 받게 되면 6개월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조치까지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을 은행권에 있는 금융권에 있는 분이 사실은 내 전 여자친구의 남자가 뭐가 그렇게 궁금합니까? 그걸 들여다보고 150차례 확인을 하고, 예. 둘이 무슨 호텔을 갔다거나 아니면 여행을 가는 거 궁금했겠죠. 그 카드를 쓴 내역을 보려고 했던 그렇죠. 것 같아요. 카드 사용 내역은 바로 일기고 내 기록이거든요. 예. 그 카드 사용 내역이 사실은 부적절한 사람을 만나거나 어둠의 장소로 갈 때는 반드시 현금, 캐시를 사용하는 게 불문율이죠. 왜 그러냐면 카드는 내 기록이요 일지이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전국적인 시청자 하시는 분들도 맞아 그러실 거예요. 왜냐? 그게 나중에 추적이 대상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알아서 금융권에 있는 분이 직업 윤리의식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이걸 들여다봤다고 하는 건 정말 어떤 법적인 처벌도 있지만 직업 윤리에서도 정말 비판받아 마땅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은행원들이 계좌를 무단으로 조회하더라도 처벌 수위가 마땅치 않다라는 겁니다. 사건들 몇 개 준비했는데 함께 보시죠. 2011년에 한 은행원이 이혼 준비 중인 누나를 위해서 매형의 재산이, 이 매형이 누나 몰래 얼마나 많았나 이거를 조회해본 거예요. 재산 규모 및 거래 내역을 조회해봤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이 누나한테 해당 정보를 건넨 증거가 없다라고 무죄를 처분했고, 2010년에 한 S은행은요, 당시 야당 인사들의 계좌 내역, 이건 정치 스캔들이네요. 무단 조회한 사실이 발각됐지만 금감원으로부터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됐다라는 건데요. 변함 변호사님, 왜 이렇게 처벌이 없거나 손방망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에 가서 이제 계좌를 만들거나 카드를 만들 때 상당히 많은 곳에 사인을 하잖아요. 그 중에 한 군데에는 은행에서 임의로 필요에 따라서 내 계좌를 열어보더라도 문제 삼지 않겠다라는 동의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이라든가 카드사에서는 이 사람의 그 변제 자력을 봐야 되기 때문에 수시로 이 사람의 금융재산 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유로 이제 조회에 대한 동의를 받아내긴 하죠. 그럼 이제 문제는 그래서 금융기관에서 임의로 그러면은 그 사람의 계좌를 열어보는 것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예. 그럼 이제 그걸 사적인 목적으로 보는 것에까지는 처벌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이게 사적인 목적으로 보는지 아니면 은행에서 업무상 필요해 보는지에 따라서 이게 좀 워낙 기준이 없다 보니까 처벌 규정을 두지는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 조회한 것까지는 처벌하지 않고 다만 유출한 경우에만 처벌하겠다고 이제 법이 규정을 만들었던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은행 내부적으로는 이제 그래서 사적인 목적으로 볼 경우에는 징계를 한다라든가 그런 내규 절차가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법적으로는 어쨌든 동시에 사인은 했기 때문에 조회한 것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라는 것이 현행법의 태도가 돼버렸습니다. 그렇군요. 백 팀장님, 제 친구가 친구의 부인, 어부인이 은행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자신의 용돈 통장을 좀 따로 모으고 싶다. 그런데 어부인이 은행원이기 때문에 기록이 다 남기 때문에 제 이름으로 통장을 하나 만들어줄 수는 없겠느냐라고 진지하게 제안을 했다가 그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론인으로서 양심상 그럴 수는 없다. 라고 거절해서 친구 사이가 조금 소원해졌던 사건도 있는데, 문제가
타인의 카드 내용 등도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정보가 유출이 된다면 범죄로도 악용될 수 있지 않겠느냐. 사실은 이제 그 해킹을 해서 보이스피싱에 악용하기도 하고요. 재밌는 사건이 하나 있었죠. 유흥업소에 출입한 분들, 특히 성매매업소에 출입한 분들의 카드 사용 내역을 이제 해킹을 통해서 얻어내가지고 그 다음에 무작위로 메시지를 보냅니다. 언제까지 이런 어떤 금액을 입금하지 않으면 당신이 이런 업소에 부적절하게 출입한 부분을 공개하겠다. 협박이군요. 알리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100명이라고 하면 거의 한 70명 정도가 그 요구한 액수에 거의 가까운 돈을 다 사실은 그 가차명 계좌로 입금을 했던 사기였는데. 사례가 있었어요. 예. 이런 부분들인데 결국은 이 카드 사용 내역이라고 하는 건 뭐 보이스피싱 내지는 협박범들 또 갈치범들 공갈범들에게 이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조회하고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뭐 조회를 해본다라고 하는 부분은 정말 큰 처벌을 하는 게 필요하다.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예. GS처바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변한봉 변호사와 백희종 전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